안녕하세요. 유지상의 성공 맛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천 맛집, 그리고 우리 검색창에 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청수면옥 함흥냉면집을 찾아가지고 성공 노하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혼날지 모르는데 70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우리 김옥경 대표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천에 네. 보면은 읍내에서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읍내라는 표현이 조금. 네네. 시내에서 조금 가깝죠. 제가 가끔 가까워요. 가다가 네네. 제가 서울 변두리에 살다가 서울 시내 나갈 때 꼭 네네. 읍내 나간다 그러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교통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곳에 자리를 한 것 같아요. 청수면옥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청수냉면이 있어요. 청수냉면.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멍가게나 아니면 슈퍼에 가서 네네네, 사는 볼수 있는. 냉면 먹을 때 네네. 예전에 보통 냉면 그래갖고 우리가 가게에서 사서 먹을 때는 거의 청수면. 냉면이었죠. 근데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전혀 관계 없고요. 네. 제가 이제 오픈해서부터 여태까지 이 상호를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저보다 한 20년 먼저 해놔져 있더라고요. 아, 청수냉면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벌써 이렇게 상표도 다 달고 간판도 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상표 등록을 따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포천이라는 게 옛날에는 마홀이라는 예. 포천이 옛날 말로 마홀이라는 거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 상표는 하나 새로 낸 게 마홀명가라고 낸 게 있어요. 아하. 내놨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될까, 사실 긴 안목으로 봐서는 바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마홀 하면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네. 그런데 청수 그러면은 많이 들어보던 상호고 한 번 들으면 금방 들어올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못 바꾸고 있습니다. 청수면옥을 할까 청수냉면을 할까 그것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냉면보다는 면옥이 조금 더 네. 있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옥자가 들어가고. 네네. 네. 그리고 그래서 청수면옥 하면 그렇습니다. 음식점 분위기가 나고, 네. 청수냉면 그냥 상품 같고. 예, 조금 그런 거 있었죠. 네. 청수면옥 그래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그러니까 브랜드 네이밍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음식점 네네. 뭐 고상 떤다고 뭐 이상한 불어나 이태리어로 쭉 나열해 놓으면 죽었다 깨도 못 외우고, 자기만 그냥 나 이태리 갔다 왔어, 파리 갔다 왔어 뭐 이러고 자랑하는, 손님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음식점 상호는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의 목소리에 아니면 사람들의 귀에 잘 기억이 된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하시는 메뉴는 그럼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저희 집에 여름이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제 회냉면이고요. 그 다음에 비빔냉면, 그 다음에 물냉면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오시는 내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만두도 아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메뉴를 위해서는 국밥이라고 팔고 있는데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소고기 양지머리를 푹 삶아서 양념해서 같이 섞어서 먹는 방법으로 해서 겨울 메뉴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착안을 해서 이거 이제 국밥을 한 지가 한 4년째 됐는데, 드셔보신 분들은 늘 오셔서 드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거 그대로 늘 같은 방법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 그럼 고향이 어디세요? 예, 평양이에요. 아, 평양이시고? 네네. 근데 냉면 자체를 처음에 평양냉면을 하거나. 아, 그랬으면 우리- 참 아니, 좋았을 텐데. 우리 저 김 대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경기 동두천이요. 아, 저는 동두천? 네. 근데 시어머니 평양이시면 평양냉면. 평양냉면을 하셔야 되는데 함흥냉면을 하시네? 아, 제가 이제 평상시에 냉면이 좋아서 많은 곳에 가서 냉면을 먹어보면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잖아요. 근데 평양냉면집에 가면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함흥면옥집에 가면은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젊은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 나중에 봐서
고객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함흥냉면으로 택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상 보면 네. 젊은 친구들은 또 평양냉면 열심히 또 네, 많이 드시는 분들도 예, 있어요. 그런 게 요새 있건데. 네, 최근에는. 함흥냉면 그럼 이제 회냉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웃기로 올라오는 게 홍어회 그러고 얘기하는데 청수 면허교 회냉면은 이런 게 장점이야. 저는 이제 그거 홍어회는 네. 제가 봤을 때 90%는 홍어가 아니에요. 가오리예요, 거의. 거의 저도 100%. 가오리, 네. 네. 홍어 쓰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화내실까봐.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오리가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수입산 쓰고 있어요. 예. 국내에서는 뭐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언 상태에서 오면 완전히 녹여서 씻어서 막걸리에 하루 정도 네. 숙성시키고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양념을 많이 해서 예. 하고 있죠. 이게 함흥냉면 파거든요. 네네. 저희 어머니 고향이 함흥이세요. 아, 네. 예, 함흥냉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육수란 말이에요. 네네. 뜨끈뜨끈한 육수. 육수는 어떻게 만드세요? 손님이 오시면 일단 서빙으로 나가는 뜨거운 육수는 네. 저희가 고기도 넣지만 잡뼈, 닭고기 네. 이런 거 넣어서 푹 삶아서 그게 나오기까지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함흥냉면은 메밀이 아니잖아요. 예. 예. 네, 전부 다 고구마 전분입니다. 고구마 전분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음식 중에서 가장 맛으로 봤을 때 좋아하는 표현 그러면 단짠 그러잖아요. 단짠. 달고 짜고요? 그렇죠. 달고 네. 짜고 이게 동시에 한 음식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저는 이 단짠의 원조가 함흥냉면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런가요? 함흥냉면인데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함흥냉면을 딱 가시면 일단 가자마자 사리는 기본적으로 먼저 시켜요. 사리 추가. 그 사리가 딱 오면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있으면 거기에 제일 먼저 설탕을 하얀 설탕을 숟가락으로 한 3숟가락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겨자 넣고 그 다음에 거기 식초 막 뿌리고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가장 희한한 음식이 이 냉면, 특히 함흥냉면인데 조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날 거예요. 내가 만들어준 대로 먹지. 왜 거기다 그것도 정말 무식하게 설탕 왕창 넣고 식초 넣고 겨자 넣고 그래 자기 맛을 다 만들어 먹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드리고요. 네. 대충 한 7, 80%는 제가 만든 그 다대기가 네. 거의 입에 맞아 하세요. 근데 네. 좀 더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희가 이제 매운맛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네. 조금 싱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대기를 따로 또 준비했고 네. 아니 좀 달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는 분들은 스푼을 넣어서 막 설탕을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넣는데 네. 저는 그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본인분들의 다 입맛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해드려도 여기 손님이 꽉 차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분이 아니 오늘 냉면이 왜 이렇게 짜냐고 그러세요. 그러면 짜세요. 그러면 면을 조금 더 드린다든가 네. 아니면은 다대기를 조금 걷어 드린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고 있죠. 거기에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매운 거, 달고 짜고 맵고 또 들어가요. 또 뭐 시고 식초 이게 그래서 달고 짜고 시고 맵고 이 네 개가 조화롭게 이게 조화를 못 맞추면 망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함흥회냉면이다. 그러세요? 여기서 신맛이 너무 강하다든가 단맛이 너무 강하다든가 그러면 이제 맛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삼이 거기다 이제 보통 우리가 오미 그러면 쓴맛이 있잖아요. 네네네. 쓴맛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녹말이라든가 아니면 메밀 같은 경우는 메밀에서 이제 그 쓴맛 자체가 나오는 그런 거하고 이렇게 약간 좀 뒤에서 살짝 이렇게 받쳐주는 정도 이런 맛이 나는 아주 기가 막힌 맛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어보니까 쇠고기국밥이 되게 특이해요. 쇠고기국밥이 특이한데 일반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보통 국밥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네네. 일종의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온반이란 말이에요. 예전부터 밥을 놓고 우리 국밥처럼 밥을 놓고 거기에 이런 거야 이제 이 겨울철에 먹어야 되니까 시원한 것보다는 따뜻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 안에 만두를 넣고 고기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복쟁반에 올라갔던 거 같은 거를 올려놓고 녹두전. 아예 녹두전 그래 그거를 하나. 따뜻한 육수에다 말아갖고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소고기 국밥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80% 온반, 20% 국밥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메뉴에 그래 그 성격도 좋으시고 또 나름대로 손이 크셔서 거기 만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만두도 여기서 직접 싸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싸는 거예요. 만두 싸는데 만두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그럼 돈 안 받고 넣어주신다며요.
아니 그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손님들이 그 양이 많아서 네. 이게 무슨 어떤 분은 왜 이렇게 고기가 숟갈마다 다 들어올리네요. 이런 분들도 있으셨는데 네. 고기 만두가 작아서 하나 더 주세요. 그런 분은 아직 없었는데 양이 작아서. 그러니까 또 따로 만두 시켜갖고 보통 뭐 예, 다 넣어서 냉면을 드시고. 먹거나 그러면 뭐 네네네. 예, 그렇게 하고 또 만두를 우리 만두국 끓여서 먹다 보면 네네. 그 만두가 안에 그 국물이 안 배고 깔끔하게 우리 그냥 찐만두 먹듯이 네네. 꺼내서 먹다가 네네. 만두국에서는 이걸 또 하나는 맨 마지막 하나는 이거 부셔야 으깨서 돼요. 마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네, 그래야지 만두 맛있죠? 소랑 같이 섞여가지고 네, 네. 그러는데 여기 소고기국밥에는 그 흰떡 네네네. 우리 떡국 끓여 먹을 때 네네네. 흰떡도 들어가 있어갖고 이게 또 살짝 풀어져 나오는 전분 맛. 네네. 그 막판에 어떤 기분까지 드냐면 떡라면에 이렇게 하나씩 그러셨어요? 이렇게 떡 나오는 기분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반갑거든요, 그거. 사실은 그 재밌습니다. 국밥이 맨 처음에 우리 어머니한테 배울 때는 고기만 네. 넣고 이렇게 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네. 이제 어머니랑 같이 생존해 계실 때 같이 들을 때는 당면 정도까지 넣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만두하고 떡국을 넣은 거는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양은 많지만 요거 갖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떡국하고 만두를 넣어드려 봤어요. 네. 응.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 처음에 이 식당을 보통 낸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내잖아요. 힘들었죠. 네, 힘들어서 저희도 힘들었어요. 보통 우리 30년, 40년 전이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마지막 일종의, 식당이죠. 예, 직업이다라고 네. 할 네, 정도인데 네, 네. 어떻게 해서 몇 년이에요? 그럼 이게 그 오픈한 게요?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러시아랑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하셨어요? 네네. 네. 무역을 하다가 이제 제가 저 품목으로 하던 거는 앨범을 했는데 네. 앨범이 디카에 밀려서 네. 그쪽에 회사들이 계속 문을 닫아서 이제는 문을 닫을 때다. 그러고 네. 거기도 한 20년 했거든요. 91년도서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완전히 접고 그다음에 한국에 완전히 이제 정착을 이제 남편이 하면서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평상시에 제가 냉면을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네. 예,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가던 그분이 네. 우리 집에 여기 오셔서 보시고 이 자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 자리를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예, 제가 갖고 있었죠. 러시아 무역하면서 네, 약간 번 걸로 네네. 네, 이거를 위치도 괜찮으니까 네. 사거리고 뭐 길가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잡았는데 그분이 보시고 네.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한 달을 그분이 오셔서 하셨는데 네.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네. 자기는 못하겠다. 이 네. 손님들을 다 못하겠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따로 네. 같이 해야 이제 할 사람을 네, 뭐 네, 냉면 네.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는 네, 거 아니에요? 없는 상황에서. 없는데 기술자가 있는 사람한테 네네. 기술이 와서 이거 보고서 내가 냉면에 관심이 있는데 당신 이거를 냉면을 뽑아서 대줄 수 있느냐? 네, 라고 네.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래갖고 했어. 같이 네, 시작했어요. 같이 시작을 네. 했는데 손님이 워낙 많이 오니까 힘이 딸려. 네.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겠다고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못하겠대.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네, 도망가 버렸어요. 두 달, 두 달? 석 달 해주고. 석 달 해주고 도망간 거예요? 4월 달에 오픈을 했으니까 4, 5, 6 한참 더 올 때 아니에요. 네. 이때 한 3개월 하니까 이제는 나는 못한다. 네. 그러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은 나머지는 이제 레시피잖아요. 네. 면이야 뭐 우리가 여러 번 뽑아보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다대기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다대기는 노하우를 샀죠.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분들은 체계적인 어떤 레시피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한국자, 한 스푼, 한 바가지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랑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은 이게 단가 뽑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건 잘하잖아요. 자신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거를 똑바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레시피를. 예. 예, 몇 그램, 몇 킬로 이렇게 해갖고 제대로 만들었죠. 당시에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한 5천만 원 줬나 봐요. 그 다대기 하나 만드는데 네, 5천만 원이요? 예, 그럼 안 가르쳐 준다는데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누구한테 줬어요. 그 기존에 하던 분한테? 예, 하던 분한테. 하던 분한테 그래도 야 그래도 그분은 예. 그때 이렇게 괜히 했다고 무척 너무 자기 싸게 줬다고? 잘못했고 아니요 잘못했다고 자기가 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닌데 왜냐면 자기가 지금 딴 데 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크게 하고 있거든요. 오래 하고.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도 없이 그냥 네.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믿고 시작을 했다가 네네. 별로. 그다음에 그럼 한동안 이거 뭐 면 볶고 그다음에 다대기 만들고 육수 내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자리 잡는데 좀 어려움 겪고 뭐 이런 건 없었어요? 특별히 어려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을 네. 새벽에 나와서 밤 11시, 12시, 어떤 때는 예. 밤도 새우고 예. 쉬는 날 없이 여태까지 했어요. 예. 저는 이제 시집 온 지 한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쉬는 날 없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예. 아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쉬면서 가자. 예. 그래서 처음 쉬어갔습니다. 아, 여름에는 쉬지 않아요. 여름에는 안 네. 쉬고 그다음에 겨울만. 겨울만. 네네. 동절기에만 한 3개월 정도. 예. 10, 11, 12, 1월까지. 예. 2월, 3월. 예. 네, 한 3, 4개월 정도? 예. 동절기에만 직원들도 좀 쉬셔야지 되고 그래갖고 또 돌아가면서 겨울에 쉬는 손님들-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 일단 영업을- 문을 닫아봤어요. 언제 일요일 날? 아니 월요일이요. 월요일 매주 유무? 월요일 닫아봤어요. 예.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어디 얘기할 때 음식점 하시는 분 또 음식점을 계획하시는 분한테 꼭 그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그 다음에 1년에 한 달은 반드시 쉬어라. 왜 쉬어야 되느냐? 남들 밥 먹을 때 밥 못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루라도 밥을 남이 해주는 밥을 먹든 아니면 남들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서 그 패턴을 놓치지 마세요 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달을 쉬라는 이유는 어디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중요해요. 공부라는 거는 쉰다 그래도 뭐 무작정 쉴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놓으면 뭐라 그러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단 먼저 쉬고 시작해. 그거 아니야. 2년이고 3년이고 고생해갖고 365일 진짜 지금 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평생을 이렇게 달려왔다. 어느 궤도에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쉬는 건데 먼저 쉬는 계획부터 잡아요. 되게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음식점이 자기 삶의 터전이 아니라 음식점이 그냥 노동을 하는 공간으로 딱 묶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돈을 쓸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맨날 금고만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쉬어야 금고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본인 없이. 근데 본인이 꼭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거기에 갇히는, 철장에 갇히는 완전히 새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려고 음식점 하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78년에 시집 와가지고 네. 올해 처음 쉬었으니까 한 40년 만에 쉬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도 이제 제가 학교도 다니고 네.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컴퓨터 배우러 나가고 네. 그림도 그리러 다니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열심히 보면- 배워야지 또 네. 뭔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 그렇죠. 쉬시는 거지. 그러면 네네. 굉장히 많이 쉬시네. 많이 쉬어요. 네. 처음에 오픈할 때는 그래도 뭐 금전적으로 어려운 건 없으셨네요. 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뭐 이거를 살 때만 해도 네. 여신을 좀 가지고 샀으니까요. 네. 그분은 안 한다고 할 때 1억 2천 들여서 네. 이거 전부 다 꾸며놓은 거거든요. 네. 기계까지. 네. 근데 3개월 만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하여튼간에 부지런히 해서 갚기도 많이 갚았어요. 예. 첫날 오픈했을 때 얼마 정도 나왔다? 첫날 한 450만 원? 첫날? 네, 첫날이요. 와. 첫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날 7, 80만 팔던 사람이 한 400만 원, 458을 내니까 예. 힘들었죠. 아. 1년에 저희가 매출이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잡혀요. 근데 어휴. 그게 딱 6개월 장사잖아요. 예, 있는 예. 집은 6개월 장사에서 거의 그 정도. 그러면 뭐 지금 한 달에 하고 그냥 한 있습니다. 1억 그냥 기본으로 보면 되네. 지금 첫날 450만 원 나왔다 치면 네네. 그래도 그 기억나는 피크를 찍은 날이 딱 있을 거 아니야. 제일 많이 찍은 게 한 1,000만 원 정도 찍었어요. 그건 대략 언제쯤이세요, 그러면? 근데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2, 3년 전? 네. 올해 이게 가능할까요? 올해 기분에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겨울철 되면 안 된다. 네네네. 최악의 나의 매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죠. 어. 그래서 사실은 겨울에 올겨울에도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음식점이라는 게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저는 큰 기업은 아니지만 작은 요식업을 하고 있지만 같이 가는 직원들 있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여름에 번 걸로 먹고 산다 그러지만 직원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저분들이 또 내년에 있어야지 나도 또 계속 같이 갈 수 있고 잘하는 분들이 몇 분. 지금 오늘 쉬신 분은 우리 집에서 9년째 있었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저분도 한 4, 5년 이상 있었고 거의 다 오래 계세요. 한 5, 6년씩, 4, 5년씩.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라도 가야 되겠다. 그냥 예. 한 달 매출이 뭐 한 2, 3천 나와서 그냥 당신들 월급만 가져간다 그러면 나는 그냥 여름에 버는 걸로 조금 먹고 마를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종업원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데 나한테 정말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럼 누가? 남편이죠. 그러세요? 남편이 제일 부부금실 소중하죠. 여기 그런 거 자랑하기 없고 다른 세상에 남편 말고는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고마워요? 맨날 업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일만 시키는데. 아니요. 네? 아니 그 지금 시켜오셔갖고 하면서도 밤에 근데. 이제 우리가 다대기 같은 거 할 때 둘이서 같이 하거든요. 예. 그거는 노하우니까. 네. 그럼 둘이서 항상 언제든지 같이 하고 네. 제일 고마운 거는 제가 공부하러 간다 그럴 때 한 번도 노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뭐든지 하면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당신은 잘해. 이렇게 늘 응원해주는 남편이 제일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디 저기 뭐야 요즘 야구장 같은 데 가면 네네. 응원하는 남자들 되게 많아요. 거기 가서 골라가지고 한번 바꿔보시지. 안 해요. 안 돼? 안 해. 그러시구나. 근데 항상 옆에서 뵈면 네. 진짜 응원을 네네.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고 두 분이 이렇게 다니신 다툼도 없이 그냥 정말 재밌게 아니요. 가끔은 다투지 왜 안 다투겠어요. 네. 잘 다퉈요. 왜 두 분 다 모시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뒷담화 까는 게 더 재밌어. 그 냉면 사업하면 그 가장 그 애로사항 그러면 어쨌든 그 계절적인 환경이 너무 그 그렇죠. 크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겨울에 매상이 너무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국밥을 하고 있는데 국밥이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예. 이제 손님들이 많이 네. 드시러 오세요. 그래서 예. 올겨울은 잘 지냈어요. 그래서 예. 올겨울은. 올겨울은 일하시는 분들의 좀 인건비나 또 드리고, 뭐 이런 거 드리고 내 인건비도 이제 나왔죠. 제 인건비는 아직 못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너무 비싸게 책정을 했나? 그런 것 같은데 창업하겠다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서고 있거든요. 네네. 그 친구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음식점이라 하면 우선 일단은 나는 중식을 할 것인지 한식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먼저 선별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내가 중국집에 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집에 가서 한 3년 예. 길게는 3년 짧게는 1, 2년 정도 해봐라 이거죠. 예. 현장 체험을 해라. 현장 체험을 해야지 거기서 빚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겉에서 보는 일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저도 뭐 이렇게 냉면을 팔다가 그냥 냉면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몸소 깨달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음식만 잘한다. 나는 거기에서 배웠으니까 잘할 수 있어. 이래갖고 하면은 실패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아버지 하던 기술을 난 전수받는다 생각해갖고 어디 딴 데 가서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 거 그냥 자기가 한다. 그러면 아버지 밑에서 2, 3년 해보고 가야죠. 그냥 해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나쁘고 뭐 이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식당 주인들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들한테 격려의 말씀. 저는 여태까지 이건 조금 자르셔도 되는데 그 뭐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항상 의논하고 이건 이렇게 할까? 러시아에서 무역을 하면서도 내가 원자재가 이렇게 사놨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나와서 원자재 실제로 가서 보고 이게 사실이냐 뭐 한양화학이나 이런 데서 그 뭐 PVC 같은 거를 살 때도 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자재를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크게 실패한 적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 냉면집을 처음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저는 식재료를
손님들한테 속이지 말아야 돼요. 예. 식재료를 정말 네. 좋은 거 쓰고 예. 싱싱한 거 쓰고 고기도 제대로 된 고기를 쓰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제 시간에 맞춰서 똑바로 이렇게 섞어서 한다면 그렇게 크게 실패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하실 때 위치를 제일 좋은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권리금이 싸다고 해서 싼 만큼의 이유가 있겠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집에 이유가 있을 테니까 위치를 좋은 집에 잡고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된 음식을 만들어내면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렇게 될 네네. 것 같아요. 남이 먹는 음식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네. 내가 먹는 음식, 내 자식한테 먹이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재료에 신경을 쓰고 물론이죠. 예, 쓸데없는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그럼요. 예, 그래갖고 네.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꾸준히 가면 네, 그거는 될것 같아요. 틀림없이 대가가 되돌아온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오셨고 또 네네. 어떻게 보면 남 사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서로 네네. 혹시 네네. 놓치는 거 있을까? 그러니까 네, 서로.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의논할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그게 믿고 최고일 것 네, 같고요. 같이 손잡고 그렇게 해서 해보자. 그러면 당장에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여간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다 그렇죠, 넘어가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예. 집에 만두를 저희 손녀가 이제 13개월 됐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이상하게 만두를 잘 먹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동영상 올리려고 찍어놨는데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아 그래 내가 착하게 잘 만들었어. 우리 손녀가 먹어도 괜찮아. 냉면도 잘 먹어요. 그래 그거 고기 국물이니까 너도 먹어도 괜찮아. 그래 나는 누구한테 이거를 줘도 내가 너한테 먹이듯이 잘 할 수 있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긍정적인 마인드시고 이런데 어쨌든 이 정도 다른 식구라든가 아니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의 더군다나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포천 맛집 치면 제일 앞서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음식점이 될 수 있었던 네. 나만의 장점. 늘 고객을 생각했어요. 고객의 입장에서 아 내가 고객이라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떤 분위기가 좋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사실 신발 벗는 것도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것도 이 테이블 이렇게 한 것도 옛날에는 그냥 밑에 앉아서 드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상당히 비싸요. 네. 이거 하나에 120만 원씩 다 주고 마치고 명인이 만들어 주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꽃 같은 것도 여기 들어오시면 네. 저것들이 뭐 맨날 이렇게 있지만 손님들이 다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우리 집에 들어오면 맛이 어떠면 좋을까? 또 주인의 입장에서 또 종업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같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옆에서 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성공하는 노하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근면 성실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다 복합적이지만 그 사장님마다 다 특성이 있거든요. 우리 김 사장님 특성은 공부하는 자세.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거가 그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입장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개념. 그리고 단순하게 그 공부를 떠나서 음식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하죠. 네, 음식 아까 말씀해서 뭐 컴퓨터 공부도 하시고 그림 공부도 하시고 학교 공부도 이런저리가 하고. 예. 학교도 또 지금 뭐 늦가기 대학생 뭐 사이버 대학생도 4학년이에요. 4학년 공부도 하시고 그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일 다 끝나고 나면 네네. 주경야독의 가장 대표적인 데 그렇죠. 아니에요. 그것까지 하시면서 정말 대단한 그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게 내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손님 한 명만 딱 꼽는다, 한 팀만 꼽는다 그러면 누구 있을까요? 맨 처음에 제가 오픈했을 때 네. 지금도 저 시가 저 앞에 걸려 있어요. 네. 입구에. 예. 그분이 와서 한번 딱 잡숴보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저거를 다 프린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셨어요. 저기다 다르라고. 예. 근데 그분이 요새 안 오시는데 편찮으시다는 말씀도 있고. 아이고. 예. 그런데 하여튼 그분이 제일 마음에 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비빔냉면을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네. 나가는데 네.
다음에 또라고 하시니 눈물을 머금고 다시 오겠다 그러시던가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좀 이따 나가면서 한번 네네네. 하도록 하고요. 실내에 놓으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뭐 보통 이제 테레비를 이렇게 켜놓는다라고 하면 네네. 종업원이나 사장님이 어떤 때 장사 안 되는데 전부 다들 이렇게 턱 깨고 네, 정말 드라마만 그렇죠. 보고 있거나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다음에 어떤 데는 가면 뭐 그냥 뉴스 틀어놓고 이런 것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에 뭐 이 TV 내용을 보면 주방의 모습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네네네. 예,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주방도 이제 저는 맨 처음에 그 음식점을 하면서 제가 평상시 때 음식점을 다닐 때 저 주방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저 주방 속에 도대체 네. 뭐가 있을까 예.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나는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런 식당을 하게 되면 나는 주방을 확 튀어놓겠다. 예. 그래서 내 의도대로 저렇게 다 예. 튀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든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저 주방을 다 보시게 되죠. 예. 그러면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서 좀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저 테레비는 예. 제가 사실은 열심히 이 만두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손님은 이것도 어디서 사갖고 온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네. 늘 저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 근데 보면 네. 지금 현재 이 주방의 모습은 아니고 네네. 찍어놓은 거 지금 계속 돌리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저거 찍어놓은 거 돌리면서 밖에서 딴 거 사다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양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빚는 건 이렇게 동그랗게 빚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약간 좀 나뭇잎처럼? 기름쯤하게 예. 빚었잖아요. 저건 제가 이제 시집 와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솜씨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절대로 청소면허게 만두는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거 아니다라고 거의 인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자녀분 얘기했지만 다른 자녀분은 지금 그러면 한 친구는 네. 지금 여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중국에서 공부하고 예. 한 친구는 베스킨라빈스 운영하고 아들하고 따님이죠. 아니요. 응, 아니 아들 쌍둥이에요. 아들 쌍둥이. 전 아들만 셋이었는데 네. 큰 녀석 먼저 보내고 둘만 있습니다. 살살 넘겨줄 준비나 이런 건 안 하세요?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네. 얘가 베스킨 하고 있어요. 베스킨 하는 친구한테 이제 베스킨 넘기고 예. 나머지는 뭐 둘 중에 뭐 지가 하고 싶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런데 예. 대충 나이가 먹으면서도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전 너무 즐겁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네. 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앞으로의 그런 목표 그런 것도 새로 저요?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여기다 빌딩을 아니요. 짓자 뭐 이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 남편이랑 나랑 80이 되든 85세가 되든 열심히 그냥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예, 그냥 살아있는 한 그냥 팔지도 하면서 않고 그냥 꾸준히 할 거야. 하면서 살아가자. 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 우리 남편 낚시 좋아하시니까 낚시하러 다니시고 전 또 그림 같은 거 그리기 좋으니까 가서 같이 가서 뭐 그림도 좀 그려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도 좀 그리고 하고. 포천에 서울에서 이렇게 포천 들어올 때 이게 초입이잖아요. 네네네. 초입인데 들어올 때 문지기로 100살까지 지키고 계시겠다 뭐 이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와중에 신기하게 요즘 젊은 20대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를 하시는데 네. 네, 유튜브는 왜 하게 되셨고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그걸 판을 벌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청수맘이라고 해서 블로그를 한 10여 년 썼어요. 네, 파워블로그로 예, 뭐 네. 파블은 아니지만 네. 하여튼간에 블로그는 꾸준히 썼습니다. 근데 요새 SNS 대상이 네, 동영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럼 빨리 옮겨 타야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의정부의 신흥대학에 가서 네. 그 동영상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대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좀 뭐 자료가 있으면 일주일에 2번 정도.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여튼간에 우리 청소년업을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무엇이든지 해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 대단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포천의 문지기로서 중간에 이제 배고픈 사람들 들어와서 국밥을 먹던 아니면 회냉면을 먹던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그
포천의 대표적인 맛집 랜드마크가 되기를 저 역시 옆에서 응원하면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맛집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사실 사장님들마다 보면 나름의 그 자기의 경영 철학 내지는 그 사람 나름의 아주 명확한 성공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옥병 대표님은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배우는 자세가 곧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름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배우는 자세 항상 몸에다 이렇게 습해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드시더라도 꼭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